덥다고 샤워 자주 하시죠? 그런데 매일 하는 그 습관,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깨끗이 씻는 게 건강에 좋은 줄만 알았는데 어르신들에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노인의학에 집중해온 내과의사 정태원입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엔 특히 어르신들 병원에 많이 오십니다. 탈수, 어지럼증, 피로 누적 그런데 그 원인이 목욕인 경우 정말 많습니다. 땀나고 찝찝하니 안 씻을 수 없죠.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시원한 느낌보다 안전한 방법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을 지켜보며 딱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잘못된 습관은 서서히 몸을 무너뜨린다는 것. 그래서 오늘 꼭 말씀드리려 합니다. 두 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다른 어르신의 삶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왜 지금의 목욕 습관이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꾸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샤워하고 나오자마자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던 순간, 또는 하루 두세 번씩 씻었는데 오히려 기운이 빠지고 더 지친 느낌이 드셨던 적,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지난 여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김어르신이 생각납니다. 74세, 평소에 무척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욕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씻었는데요. 눈앞이 갑자기 깜깜해졌어요. 무서웠어요,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정말 무서우셨을 겁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85세 할아버지는 찬물 샤워 후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다고 하셨고, 78세 할머니는 하루 종일 어지럽다고 하소연하셨어요. 나이 먹으니까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더위 먹었나? 혈압 때문인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아닙니다.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런 증상 반복됩니다.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어지러움, 가슴이 탁 막히는 느낌. 한 번이 아닙니다. 여름 내내 계속되죠. 나도 그랬다니까요. 예전엔 그냥 더위 타지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을 지켜보면서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더위가 아닙니다.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그 습관,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정말입니다. 처음엔 저도 그냥 더위 때문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몸이 좋던 분들도 똑같은 증상을 호소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름철 목욕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2년 전 협력병원과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200분을 모시고 목욕 전후에 혈압과 맥박, 체온을 체크했죠.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욕 전에 혈압이 안정적이던 분들이 뜨거운 물에 10분 정도 몸을 담근 뒤엔 갑자기 혈압이 뚝 떨어졌습니다. 위아래 수치가 둘 다 내려갔고 어떤 분들은 어지럼증을 느끼기까지 했어요. 특히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심했습니다. 맥박도 크게 변했습니다. 목욕하는 동안은 빠르게 뛰다가 끝나면 금세 느려졌어요. 심장 입장에선 한번 쿵 하고 놀란 셈입니다. 체온도 문제였습니다. 찬물로 샤워한 분들 중 몸속 온도가 확 떨어진 경우가 많았어요. 10분 중에 넷,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운 분들이 체온이 2도 이상 떨어졌습니다. 우리 몸은 이런 급격한 변화에 약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체온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순식간에 탈진하거나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가장 걱정됐던 건 낙상이었습니다. 목욕 후 10분 안에 눈앞이 어지럽다고 말씀하신 분이 절반 이상이었고요. 그 중에서 실제로 욕실에서 넘어진 분이 4분 중 1분꼴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80세 넘은 분들이 욕실에서 넘어지면 1년 안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확률이 일반 낙상보다 훨씬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씻는 습관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씻을 수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더 깊이 관찰해 봤습니다. 대체 어떤 습관이 문제를 만드는 걸까? 하나씩 짚어봤죠. 그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따뜻한 물로 오래 씻는 습관입니다. 시원하려면 땀을 제대로 씻어내야지. 미지근한 물로는 개운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뜨거운 물로 10분, 15분씩 샤워하거나 반신욕 하시곤 하죠.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노출되면 혈관이 확 열립니다. 그 순간 혈압이 떨어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갑자기 눈앞이 흐릿해지거나 어지럼증이 올 수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실수록 혈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요. 두 번째는 찬물로 갑자기 몸을 식히는 습관입니다. 더울 때는 누구나 차가운 물이 시원하다고 느끼죠. 그래서 샤워기에서 차가운 물을 확 틀거나 세수할 때 얼음물처럼 찬물 쓰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갑자기 찬 자극이 들어오면 혈관이 순간적으로 꽉 조여지면서 혈압이 치솟습니다. 심장엔 이게 큰 부담이에요. 특히 심장이 약한 분들,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이런 변화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루에도 여러 번 비누로 온몸을 문지르는 습관입니다. 여름엔 자꾸 끈적여서 안 씻으면 찝찝해. 이런 마음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주 비누로 씻으면 우리 피부의 보호막이 다 벗겨진다는 점이에요. 피부에는 좋은 세균들이 살고 있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그걸 매번 씻어내면 피부가 금방 약해집니다. 그래서 건조하고 가렵고 염증도 잘 생기고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나 질환도 더 쉽게 올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나는 그냥 깨끗이 하려고 한 건데 그게 잘못된 거였네요. 맞아요. 젊었을 땐 괜찮았던 습관이 나이 들수록 몸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셨으니 하나씩 바꿔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달라져도 몸은 금방 반응하거든요. 작년 여름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박할머니 이야기입니다. 68이셨고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 하시고 손주들 챙기고 동네 운동 모임에도 빠지지 않으셨죠. 특히 위생에 정말 철저하셨습니다. 하루에 2번은 꼭 씻어야지. 여름엔 더 자주 씻어야 해. 그게 평생 지켜온 습관이셨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샤워 후에 살짝 어지럽더니 나중엔 화장실 문을 나올 때마다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샤워 도중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씻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 물음에 담긴 억울함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게다가 피부도 많이 상해 있었어요. 너무 자주 씻다 보니 건조해지고 가렵고 상처가 나고 염증까지 생겼습니다. 밤잠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였어요.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괜히 서글펐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도 계셨어요. 72이신 김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여름만 되면 찬물 샤워를 꼭 하셨어요. 더울 땐 시원하게 씻어야지. 그게 평생의 습관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도 올라 있었죠. 선생님, 나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이게 오히려 나쁜 거였나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두 분 모두 좋은 뜻으로 하신 일들이었거든요. 깨끗하게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어서 하신 일이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돼 있었던 거죠. 진심은 맞았지만 그 방식이 몸엔 독이 됐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우리는 깨끗이 씻는 게 최고라고 배웠어요. 하루라도 안 씻으면 병 난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전엔 그게 건강이 기준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밭을 매일 갈아엎으면 벼가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요? 땅도 쉬어야 합니다. 너무 자주 손대면 오히려 흙이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생태계예요. 좋은 균들이 피부에 살면서 나쁜 균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고 있죠. 그런데 자꾸 비누로 박박 문지르면 이 보호막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물으시죠. 그럼 안 씻고 더럽게 살아야 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더럽다와 불결하다는 다릅니다. 땀이 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냄새도 우리 몸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걸 없애려다 너무 자주, 너무 세게 씻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오히려 균형을 깨뜨리는 거죠. 특히 어르신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젊을 때는 씻고 나면 금방 회복됐지만 65세가 넘으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해볼게요. 다음에 바꿔볼게요. 이렇게 미루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지금이 바로 여름이니까요. 매일 반복되는 그 습관이 하루하루 여러분의 몸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혼자만 아셔선 안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 혹은 이웃 어르신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비슷한 실수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우리 엄마도 매일 뜨거운 물로 씻는데 알려드려야겠네요.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 분이라도 덜 힘드시게,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해지시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씻어야 안전한지 정말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권해드리고 몇 달 지나 다시 배웠을 때 진짜 놀랐습니다. 어지럽다고 하셨던 분들, 피부 가려움 때문에 잠 못 주무시던 분들, 대부분 훨씬 좋아지셨어요. 방법은 딱 4가지예요. 복잡하지도 않고 오늘부터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 온도입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물로 씻으세요. 딱 38도에서 40도 정도. 손목 안쪽에 물을 묻혔을 때 따뜻한데 안 뜨겁다 싶으면 그게 딱 맞아요. 두 번째, 목욕 시간입니다. 10분 넘기지 마세요. 그렇게 짧게 씻어서 깨끗해질까 하시죠? 오히려 이게 더 깨끗한 겁니다. 피부 보호막을 덜 손상시키거든요. 세 번째, 전신 목욕 횟수입니다.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비누로 박박 씻는 건 이제 그만. 그 대신 물로만 가볍게 씻는 건 매일 하셔도 괜찮아요. 손발이나 접히는 부위만 닦는 것도 좋고요. 네 번째, 비누와 보습제 선택입니다. 자극 없는 약산성 비누를 쓰시고 씻고 나면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피부가 마르기 전에 발라야 효과가 있어요. 너무 늦으면 보습이 잘 안 됩니다. 이 4가지만 바꾸셔도 몸이 한결 편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낙상 사고 줄고요. 피부도 덜 가렵고 덜 당기고요. 무엇보다 밤잠을 푹 주무시게 돼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더럽다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뜨겁게, 너무 자주, 너무 세게 씻었던 게 문제였어요.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말고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며칠만 해보셔도 몸이 훨씬 덜 피곤하실 거예요. 기억하세요. 따뜻한 물, 짧은 시간, 적당한 횟수, 자극 없는 비누와 보습. 이 4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매일 안 씻으면 냄새 나고 찝찝한 건 어떻게 해요? 여름엔 땀도 많이 나잖아요. 좋은 질문이세요. 해결 방법 있습니다.
바로 부분 세정이에요. 전신을 비누로 매일 씻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만 가볍게 관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 미지근한 물로 5분 정도 가볍게 헹구기. 팔, 다리 등 같은 부위는 물만으로도 땀과 먼지가 충분히 씻깁니다. 두 번째, 비누는 꼭 필요한 곳에만.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부위는 세균이 많고 민감한 곳이라 비누로 매일 닦아주는 게 좋아요. 하지만 전신에 비누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따뜻한 수건으로 몸 닦아주기. 목욕을 안 하는 날엔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목, 가슴 등만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개운함은 그대로, 피부는 더 편안해져요. 라벤더나 로즈마리 물로 닦으면 기분이 달라지던데요. 이건 실제 환자분이 해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또 하나, 목욕 대신 족욕도 정말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10분만 있어 보세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샤워 안 해도 속이 개운해요. 에센셜 오일 몇 방울 떨어뜨렸더니 기분까지 좋아지더라고요. 그 말도 맞습니다. 라벤더, 유칼립투스처럼 향기 좋은 오일 23방울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마지막, 보습,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씻든 안 씻든 저녁마다 보습제는 꼭 챙기세요. 특히 팔꿈치, 무릎, 발뒤꿈치 이 세 군데만 매일 해도 피부가 달라집니다. 귀찮았는데 일주일 하고 나니까 진짜 부드러워지더라고요. 한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떠세요? 복잡하지 않죠? 방법을 바꾸는 순간 몸도 기분도 훨씬 편해집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따라 하신 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먼저 김할아버지, 76세셨어요. 평생 매일 30분씩 뜨거운 물로 목욕하시던 분이죠.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시작하셨어요. 처음 한 달은 어색하다고 하셨어요. 뭔가 덜 씻은 것 같고 찝찝하다면서요. 그 마음 이해되시죠? 그런데 6주쯤 지나고 나니 달라졌답니다. 선생님, 이제 목욕하고도 어지럽지가 않아요. 피부도 한결 부드러워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잠이 잘 온대요. 전엔 목욕하고 나서 뒤척이기 일쑤였는데 요즘은 금방 잠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죠. 이번엔 팍할머니, 69세셨고요. 하루 2번씩 샤워하시던 분이에요. 피부염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죠. 처음엔 가족들도 걱정했대요. 덜 씻으면 냄새 날까봐 그랬던 거죠. 그런데 딸이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의사 선생님이 이게 더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해봐요. 그 한마디가 힘이 됐던 거죠. 가족이 함께 해주니까 마음 놓고 바꾸실 수 있었어요. 3개월 후엔 가려움도 거의 사라졌고요. 피부도 정말 부드러워졌다고요. 요즘은 손자들이 할머니 피부 좋다며 만지작거려요. 할머니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 81세 이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찬물 샤워를 고집하시던 분이었는데 혈압이 문제였어요. 늘 불안정했죠. 80 넘어서 습관 바꾸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그래도 조금씩 바꾸셨어요.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매일 샤워 대신 격일로. 그 결과요? 6개월 후 혈압 수치가 안정됐고 약도 줄일 수 있게 됐답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웃음 아직도 기억나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꾼 사람만 바뀌었습니다. 다들 처음엔 망설이세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갑자기 바꾸면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냐? 그런데 해보신 분들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해보니까 정말 다르네요. 중요한 건 혼자서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면 습관 바꾸는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 엄마도 이제 편해지셨어요. 예전처럼 목욕 후에 힘들어 하시는 일 없어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저도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못 바꾸셨다면 이제는 바꿔볼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여름철 안전한 목욕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사실 복잡할 것 같지만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물 온도를 3840도로 맞추는 것. 둘째,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어지럼증이나 피부 트러블 같은 문제는 훨씬 줄어듭니다. 특히 여름철처럼 체온 조절이 중요한 시기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그래도 매일 안 씻으면 찝찝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만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전신 목욕은 주 23회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날엔 따뜻한 물로 가볍게 씻거나 필요한 부위만 비누로 닦아주세요. 둘째, 비누는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세요. 세정력보다 피부 보호가 중요합니다. 항균 비누, 때비누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셋째, 목욕 후엔 반드시 보습을 해주세요. 특히 3분 이내에 바르는 게 중요해요. 피부가 건조해지기 전 미리 막아줘야 하거든요. 하지만 다시 강조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건 딱 2가지. 물 온도와 시간입니다. 이 2가지만 바꿔도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작년에 만난 85세 할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선생님, 10년만 빨리 알았으면 덜 고생했을 텐데. 그 말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나이 들어서 뭐가 바뀌겠어 하시겠지만 실제로 바뀌신 분들 많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예요. 작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께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저희 어머니도 매일 뜨거운 물로 씻으세요. 저도 매일 2번씩 샤워했는데 바꿔볼게요. 이런 이야기들이 또 다른 분들께 힘이 되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안내 하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 특히 심장질환이나 혈압약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담하시고 실천해 주세요. 건강은 무엇보다 안전하게 지키는 게 먼저니까요. 다음 편에서는 어르신들의 여름철 수면 관리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위 때문에 잠 설쳐보신 분들, 에어컨 바람에 몸살 나신 적 있으신 분들 꼭 구독해 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